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진짜 생방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해내 진짜. 자, 아니 저희가 뭐 화면으로 나가곤 있었습니다만은 뭐 방송 전에 이런저런 사담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뉴스가 조금 지치긴 하네. 지치긴 합니다. 워낙 뻘소리들을 많이 들으니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약간의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오늘 있었던 이슈들 쫙 정리해드리고 같이 스트레스 해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하 인사해주고 계시고 우리 수다리 누나님이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뭐 검사를 많이 받으셨네요. 아유. 최대한 좀 건강관리 잘하시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요. 자, 가나다라님 수산이 귀여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또 드려버렸군요. 자, 바로 가보죠.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짝꿍 우리 박영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지쳐 진짜 뉴스. 지칩니다.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등장하는 이슈들이 사실은 이 반지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반지성 시대고 확실히 상식과 합리와는 많이 어긋났는데 논란이라고 언론사들이 보도는 하는데 이게 논란될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맞아. 라는 게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논란이라고 써놨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허위 사실인 경우도 있다. 너무 이러다 많아. 보니까 이거를 또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재생산하고 그거를 또 언론이 또 받아먹고 맞습니다. 이런 게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상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성의 시대에 살다가 우리가 반지성의 시대에 살지 어때요? 제작진 감이 너무 없는데. 농담입니다.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연비가 굉장히 좋네요. 계속 주행하시다가 또 이제서야 또 주유하러 오셨는데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민주 파출 소장이시죠.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불렀나 저희가? 아주 오마이 TV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거 정치 라이브. 정치 라이브 정치 오랜만에 라이브예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요즘 근황 좀 어떠시옵니까? 저도 지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도 지금 막 달려가고 있고요. 네. 근데 워낙 지금 나오는 뉴스부터 해서 정말 보기 싫은 뉴스와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꾹꾹 눌러담고 참아가면서 지금 허위 조작 정보를 수집해서 고발하는 역할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합니다. 요즘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NH 쓰시는군요. 네. 301 0351 2230 51. Yep. 네, 국회의원 김동아 후원회. Thank you.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김동아 후원회. Thank you NH.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시면 이것도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이고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 이제 내란 진압이 워낙 우선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노출되는 빈도가 적은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함은 있습니다. 제가 활동에 비해서 너무 시간 다 써가시면서 노력해 주시잖아요, 솔직히. 그 아쉬움 있으십니까, 그런가요? 없으십니까? 아쉬움 전혀 없고요. 없어요? 그래요? 열심히 허위 조작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그 변호인단도 좀 확대해서 저희가 고소고발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좀 한 10명 이상 되는 변호사님들도 지원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허위 조작 정보가 일상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마저도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어요. 현실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제대로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네. 이 보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것을 조장하고 유도하고 어떻게 보면 수괴로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빨리 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
일을 위해서 저 역시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 허위 조작 가짜 뉴스들을 이제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약간 후유증이 있으시다고요. 후유증이라는 게 사람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뉴스, 뭐 조작된 거를 계속 보시니까. 아니 그렇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 답답함을 이겨내야 되고 일단 1차적으로 맞아요. 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오시고 해서 좀 대응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화가 나지만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와 주셔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보다 지금 인력이나 이런 거는 더 충원도 되고 아까 얘기해주신 네, 것처럼 지금 보강이 된 거죠.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이 가짜 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을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이런 대응을 하려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가짜 뉴스가 그걸 또 덮어버려. 나와. 맞아요. 확산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네. 무슨 뭐 초코 퍼지데이니에서 뭐 헌재를 뒤엎겠다 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고소고발하고 지금 법리적으로도 다 수집하고 내용도 다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뭐 문영배 재판관이 뭐 어쩌니 저쩌니부터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볼 한도 텐데. 끝도 없이 지금 가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지금 어디 커뮤니티에 그냥 익명으로 네티즌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요거는? 이 부분은 어디 익명으로 올라와 있는 나온 게 거예요? 아니고 음란수계 문영배 행범방 네. 국민의힘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웹자보입니다. 이게 공식 블로그랑 페이스북이요? 공식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명의로 저 웹자보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내용도 단독 문영배 행범방 활발 활동. 완전 가짜 뉴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지금 수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 기사처럼 일부러 만든 거네. 기사 타이틀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 저 빈자리 우리 지지자분들은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저 자리가 뭐냐면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데입니다. 저기 마은혁 후보자 자리 아니야? 원래 비어 있는? 맨 끝자리 마은혁 후보자 자리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자리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문영배 재판관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판 도중에 그리고 밑에 보면 저게 진짜 아니 맞습니다. 이런 이것도 내용도 있지만 있고 그 가운데 거 아님 말고 말씀하시는 아님 거죠? 말고 말 저기 그게 아님 지금 말고, 공당이 예. 할 소리입니까? 아님 말고 지금 네. 공당이 국민의힘에서 재판 도중 자리를 비우고 댓글 지운 거 아니죠? 밑에 아님 말고. 여러분 이거 지금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게시물이에요. 공식 블로그랑 게시물입니다. 페이스북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도 저런 것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충분히 뭐 그럴 할 수 있어요. 수는 뭐 없고. 여기서는 못 하시겠지만 혼자 계실 때는 아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지금 방치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저도 일단 어쨌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개인의 네. 그 의혹 제기 뭐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는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헌정질서 우리 헌법기관에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권위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저런 택도 아닌 웹자보를 게시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닌 말고가 뭡니까? 아닌 그러니까. 말고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선 재판관이라든지 정계선 재판관이라든지 다른 재판관들을 이제 흔들었던 전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도를 뛰어넘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끌고 와서 저런 웹 자보를 만들었는데 이미 다른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 언론의 모 보수 인터넷 언론의 이 의혹 제기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웹자보를 만들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근거로 해서 문영배 재판과 관련된 글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모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최고 전엄도 거부하기 힘듦 여고생 땡땡은 못 참지라는 내용의 미성년자 와. 음란물이 그 카페에 게시가 돼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고 주장을 했다가 요걸 삭제합니다. 요 해당 대목을 또 삭제해요. 논평한 것 중에 그걸 또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구구 집단에 그냥 포섭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보수니 무슨 정통 보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우리 사회 해학적으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저런 것을 버젓이 게시하는 당이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니 지금 이런 이슈가 그 문영배 그 재판관의 뭐 고교동창 카페 관련 인터넷 카페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방금 박영식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문영배 재판관이 뭐 댓글 단 거는 심지어 뭐 그런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이렇게 막 합성해 가지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끝말잇기 방이라는 데가 있고 네. 유머 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방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신데 네. 그 게시판. 동창 카페에 게시판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 해당 음란물들이 올라온 게 유머 방이랍니다.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단 곳은 다른 방이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음란물이 올라온 걸 문영배가 올린 게 아니랍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반박하고 있어야 되니까 짜증 나는 나도 거야.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게요. 처음에 이 언론사에서 보도했을 때 이게 뭐야? 막 단독 보도해가지고 보도를 내밀잖아요. 내밀면 조선일보일걸? 이게 예를 들어서 곽수산을 타겟으로 보도를 하려면 곽수산이 한 행위, 곽수산이 한 행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곽수산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동창이 아주 오랜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왔는데 그걸 왜 방치했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냐? 그게 아니라 다른 게시판에 댓글을 단 걸 가지고 왜 동일한 시기에 음란물들이 올라온 거를 문영배 네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넌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는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극우 익명의 지지자들은 문영배 재판관 번호까지 카페에서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고 있죠. 비방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왜 힘을 더 실어서 하고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 보여주신 국민의힘 저 블로그랑 페이스북도 있지만 배현진 페이스북 있습니까? 아 배현진 의원도 또 여기 이제 손가락 올린 거죠. 국힘의원들이 다 받아서 저걸 하고 있어요. 네. 글 올려서 맞아요. 방금 포스터랑 똑같이 행범방 이런 언급을 하면서 저는 또 하나 왜 화가 났냐면은 지금 저렇게 행범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악의적이죠. 너무 악의적입니다. 이 엠번방 사태 때문에 피해자들 이거 오래된 일 N번방이랑 아닙니다. 비교할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박사방, N번방.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 심각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본인 동창회 게시판에 본인이 들어가 봤는지 안 들어봤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시판에 그 음란물이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것을 문영배 재판관한테 뒤집어 씌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텔레그램 사용한 사람들은 다 N번방에 다 접촉할 수가 있었었는데 텔레그램 사용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방치한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 비약이고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저렇게 대놓고 한다는 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이 2009년에 일단 올라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뭐 11년 다 찾아가지고 댓글을 그러니까요. 달았던 시기를 특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댓글이 그 게시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유머 게시판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 뭐 혹은 뭐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카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지 않는 카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당 맞아요. 동문 카페에 누가 어떤 글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올리는지를 여러분들 매일 확인하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아니 동창회 카페 같은 경우에 처음 생겼을 때 한두 번 들어가고 안 가는 게 들어가죠. 우리 다들 뭐 그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본질을 저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아까 재판관들을 흔들었던 국민의힘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제 정당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이 헌법재판관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그 정당한 심판 행위를 물을 흘릴 수 있다. 그리고 자꾸 발목 잡는 행위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국민의힘 행위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더불어서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과 더불어서 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의혹도 탄핵 심판을 하는데 그 법률적이고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떤 영향과 어떤 지장을 주는 건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지장이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의 내란 행위를 판단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개인들에 대한 문제가 어떤 영향을 그 법률적 판단에 주는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도가 낮았죠. 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재단에서 어떤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이 오해받을 행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동생 말이 얘기도 안 되는 하고 얘기를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제는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공당이 웹자보에 올려서 이거를 뿌려대고 현직 의원이 그걸 받아다가 SNS에 또 홍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정말 아까 김동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합니다, 이거. 이 배현진 페이스북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또 변호사셨으니까 어때요? 좀 읽어보면 근데 교묘하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은 좀 피하려고 교묘하게 쓴 느낌도 들었는데 어때요? 뭐 논란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뭐 요런 문장들을 하나씩 넣은 게 피해가고자 하는 거죠. 약간의 피해가려고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두 번의 가정을 했죠. 와 보도가 추잡스럽더라고. 우리 중차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쓴 글은 맞죠. 근데 네. 법적으로 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문영배 재판관이 해야 되나? 명예훼손이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걸로? 최근에 아마 그 배현진 그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된 건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페이스북을 전 썼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을 엮었는데 오고 갔고 묵과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도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실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상 그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되려면 실제 그것이 허위 사실인가도 중요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냐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보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부 보수 매체가 보도했잖아요. 네. 난 그 보도를 봤을 뿐이다. 이 핑계 하나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 달았다라는 거는 나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고자 이렇게 SNS 글을 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재명 대표한테 1심 그 허위 사실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사라면 네. 저 정도면 징역 한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야 어지러지합니다 진짜. 근데 뭐 배현진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개개인의 의원이 아닙니다. 권성동이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민주당 언급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파출소 언급을 좀 하면서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신고받고 있다.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거 이제 현장에서 의원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뭐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뭐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니 뭐 민주파출소가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다 눈으로 목격하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는데 그건 뭐 별로 뭐 들을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민주파출소가 무슨 공무원을 사칭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파출소라고 하면 패러디한 것으로 우리 일반 상식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공무원 사칭이 될 것이며 공무원 사칭죄가 또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그 공무원의 직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경찰 복장을 입고 사람들을 신문하든지 검문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없이 홈페이지 하나 개설한 걸 가지고서 저렇게 겁내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네이버 기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MBC가 어쩌고 저쩌고 KBS 가짜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근데 언제 와서 자기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없고 무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저렇게 행동하는 게 뭐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저희가 그 국회에서 듣고 있으면 막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저는 앞에서 요즘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려놓고.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 민주파출소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에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거의 가짜 뉴스만 발굴하잖아요. 이제 가짜뉴스 생성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뉴스를 발굴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알리는 거 공당으로서 여야가 모두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양질의 정보를 체크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행본반 논란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 문제가 된 부분은 실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또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게 진짜 뉴스를 발굴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이 민주파출소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그냥 해드리잖아요. 예. 이거 근데 국힘 놀리면은 이 경찰 4층으로 또 아이 뽀로로도 포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뽀로로가 대통령을 사칭한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뽀로로도 그럼 대통령 사칭한 거냐? 아이,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응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가끔 말문. 아니 그러면 저는 우리 김동완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파출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요 주제도 저희가 다루긴 해야 되잖아요. 네. 민주파출소 얘기. 네. 저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웃고 가는 차원에서 아까 이제 행본방도 그렇지만 민주파출소장으로 이제 부임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서 네. 지금까지 이거 대처하려고 했는데 하면서도 제일 지치고 한편으로는 너털웃음이 나는 어떤 소재랄까요? 가짜 뉴스나 대응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이런 것까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다 싶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좀 처음에 대응한 것도 한 것이긴 한데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정말 택도 없는 얘기가 많았죠. 그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 가족이 왜 그쪽 안동으로 이사 갔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 아버님이 무슨 갯돈을 들고 튀어가지고 그걸 도망가듯이 해서 갔고 그게 막 쭉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을 갔다 왔는데 그 소년원에서 사실은 일한 게 소년공으로 포장이 됐다라고 하고 근데 되게 꼼꼼하다. 그 엄청 장문의 그림이다 이게. 스토리를 그게- 아예 썼구나. 그게 한동안은 쫙 퍼졌었는데 저희가 한번 그 제대로 지적하고 좀 고발을 조치를 한 이후에는 좀 많이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나마